중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생일상과 제사상은 무조건 손수 만든 음식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직접 생일상 음식을 차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물론 비싼 식당을 가도 시모가 좋아라 하겠지만 분명 자기 기분이 나쁠 때는 생일상을 안 차린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 혼자 돈을 벌고 있었으니 가게의 형편도 생각을 해야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음식을 정성껏 했고 이 정도면 시모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도 상이 부족할 정도로 차린 음식을 보곤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기분 좋게 넘어가진 않았지만요. 이걸 전부 네가 차린 거니? 네, 저희와 보내는 첫 생신이시니 제가 신경 좀 써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많이 한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많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어디 고급 식당 가서 먹는 게 덜 수고롭지 않겠니? 밥 한 끼 먹는데 젓가락질 몇 번이나 한다고 이 많은 거랬어? 네? 저번에 어머님께서 생신상은 손수 차려야 하는 거라고 하셔서. 어머니, 이 사람 음식 준비한다고 밤새 준비했는데 수고했다고 말해주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당신 왜 그래?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어머님께 그러지 마. 민준아, 농담이다 농담. 난 농담도 못하니? 확실히 자식놈이랑 며느리가 있는 게 든든한 일이구나. 내가 이런 상도 받아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평소에는 음식을 개발로 하는지 소발로 하는지 항상 엉망이라 못마땅했는데 또 이런 잔치상은 그럴듯하게 차렸구나. 그런데 이거 전부 네가 한 거 맞지? 혹시 뭐 그 출장 뷔페를 불렀거나 어디서 사온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서로 기분 좋고 보람도 있을 텐데 꼭 사람 신경을 긁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모가 좋아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분위기를 맞춰간다면 오늘 하루는 험한 소리 안 듣고 이곳을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생일상을 받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 시모에게 곧바로 선물과 용돈을 줄 생각도 해봤지만 저에겐 그 두 개가 보험 같은 존재였으니 우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하나씩 주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한 시간에도 여러 번 바뀌는 시모였으니 혹 기분이 틀어지거나 험한 소리가 나올 때 입막음용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다행히 식사를 끝마칠 때까지 시모의 기분은 좋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준비한 선물을 내놓으라는 눈치를 보고 있었죠. 시모의 기분이 틀어지지 않게 바로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 생일상만 해도 난 충분한데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니? 그런데 너희 그거 알지? 이 선물이 기대만큼 못하면 앞에 잘한 것들 전부 소용없다는 거? 하기야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고른 선물인데 어련히 잘 사왔을까? 그치? 지금 여기서 열어봐도 되는 거지? 당연히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시모는 저희 두 사람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선물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모에게 할 선물을 남편이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시모 나이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몇 가지 선물들을 추려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알려준 제품군들 중에 선물을 고르지 않았던 거예요. 굳어가는 시모의 표정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모가 무슨 반응을 보일까 보다는 남편이 왜 제가 추려준 제품군들 중 선물을 고르지 않았는지 궁금했었죠. 혹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집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남편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곧바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시모의 반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쯤 되면 발편한 신발이 최고라고 들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바쁘게 움직일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신경 좀 썼어요. 마음에 드세요? 남편도 시모의 표정을 분명 봤을 텐데 시모의 비위를 맞추긴커녕 오히려 약을 올리듯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우선 제가 다급히 시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남편의 말을 끊고 준비한 용돈을 챙겨드리게 됐습니다. 여보, 어머님 선물 하나 더 있었잖아. 그건 집에 놓고 왔어? 당신도 참 그런 걸 깜빡하면 안 되지. 어머님, 제가 내일 이이가 놓고 온 선물 다시 챙겨서 올게요. 그리고 여기 이거 제가 따로 어머님 용돈 좀 챙겼어요. 얼마 되진 않는데 제가 일 다시 시작하면 더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던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에 있던 봉투를 낚아채 가곤 봉투 안에 있는 돈을 확인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제발 그 봉투 안에 있는 돈으로 시모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랬는데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죠. 봉투 안에 돈이 적었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던 시모는 갑자기 소리를 치며 밥상을 엎었어요. 그리곤 놀라고 있는 저의 머리채를 잡았죠. 너 지금 사람 가지고 노니? 30만 원?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 도대체 우리 아들 돈을 어떻게 쓰는 거니? 어떻게 쓰길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따위 값싼 신발 선물을 해? 특별한 날이 아닐 때도 이것보다 훨씬 좋은 선물하던 아인데 네가 일 쉬고 나서 선물이 이렇게 됐잖아. 너 집에서 놀면서 내 아들 돈 펑펑 쓰고 다니지? 이게 정말 내 아들 돈을 지가 꿀꺽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을 쓰긴 어디에 써요? 일주일이 대부분 어머님 댁에 있는데 제가 돈 쓸 시간이 어딨어요? 인연이 그래도 정말... 시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와 시모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와서 멈춘 남편은 곧바로 시모의 뺨따구를 철썩철썩 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는 당신 하는 짓 못 참겠어. 오늘 대충 알아듣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내 아내를 때려?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건드려? 감히 당신 따위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엄마 자격도 없는 인간이? 여보, 왜 이래?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분 당신 어머님이셔. 나 괜찮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가 더 놀라 남편을 말리게 됐어요. 남편이 오늘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시모 집까지는 잘 따라와 놓고 선물을 줬을 때부터 왜 이러나 싶었죠. 그동안 시모가 저와 남편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친모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건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날려 겨우 남편과 시모를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긴 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시모에게 갖은 욕을 하고 있었죠. 시모는 처음 보게 된 아들의 흥분한 모습에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맞은 뺨이 아파오기 시작하는지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기 시작했죠. 건장한 남편을 저 혼자 말리는 건 무리였기 때문에 남편은 몇 차례 저를 뿌리치고 나와 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필사적으로 다시 남편을 막아 세웠지만 그로 인해 시모는 잔뜩 겁을 먹게 됐죠. 겁을 먹은 시모는 자신이 살아온 힘든 과거를 이야기하며 또다시 동정심에 호소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민준아, 너 왜 그러니? 난 네 엄마야. 지난 30년 동안 그리워하던 엄마라고. 널 낳아준 엄마도 여자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니? 너한테 가족이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가 겨우 그 정도의 의미인 거야. 너 도대체 엄마한테 왜 이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들어놓고도 왜 이러는 거냐고. 엄마가 지난 30여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생일상, 생일 선물 이런 것들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기대감이 커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니? 네 아내 머리채 좀 잡았다고
나한테 이렇게 겁을 주고 욕하고 화내면 어떡하니?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엄마 살아온 인생 몰랐으면 몰라도 다 듣고 같이 눈물도 흘려놓고서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나와도 이해해주고 받아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거라고. 시몬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구구절절 말할 게 뻔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다 보니 저에게는 지겹게 들리는 이야기였지만 남편에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죠. 친모가 어렵게 살아왔다고 눈물을 보이며 하소연을 하는데 감정에 동요가 없는 자식이 어딨겠어요. 일부러 그 점을 노리고 한 말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지 않았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흥분한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남편이 왜 오늘 삐딱선을 탔는지, 아까 전 신발을 선물하며 말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죠. 불쌍히 여겨? 당신을 이해해야 된다고? 누가 누구 보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야? 당신은 당신 쫓아고 나랑 우리 아버지 버리고 떠났잖아. 정말 불쌍한 건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살게 됐던 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자식 키우셨던 우리 아버지야. 당신은 남자한테 눈이 돌아서 소중한 가족 버리고 간 쓰레기일 뿐이고, 나 지난날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무슨 이유로 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는지 다 알게 됐어. 고목게 전부 다 듣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거짓된 눈물 파리알 생각하지 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네 고모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래?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 전부 거짓말이야. 너도 알잖니? 너네 아빠 쪽 식구들이 날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런데 그 말을 믿어?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서도. 당신 변명할수록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야. 내가 그 개자식까지 만나면서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직접 다 확인했어. 자,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 보면 누군지 단번에 알겠지? 당신이 남편과 자식 버리면서까지 택했던 사람이니까. 남편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시모에게 던졌습니다. 그 명함을 집어든 시모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란 모습을 보였죠. 당신 우리 아버지가 바람나서 이혼당했다고? 또 아버지가 당신이 나에게 접근한 걸 막았다고?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당신 춤바람 나서 도망간 거라며. 다 용서해 주겠다면서 나 엄마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하지 말자는 우리 아버지 말 뿌리치고 이혼해달라고 지랄 연병을 한 사람이 당신이라며.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남자 바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보여준 사람이 뭐? 불쌍히 여겨줘? 힘들게 살아와? 이제까지 남자 꼬셔서 편히 살다가 나이 처먹고 쭈글쭈글해지니까 더는 남자가 꼬셔지지 않지? 그러다 자식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니까 이제 나랑 우리 와이프 등에 빨대 꽂고 편히 살아보려고? 그럴 거면 우리가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용히 받아 처먹고 있을 것이지 사람을 괴롭혀? 이 쓰레기 같은 년이! 시모가 이제까지 저희에게 말해왔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시모의 횡포를 보고 있던 남편은 시모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고모님께 찾아가 아버님과 시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려달라며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고모님께서는 이미 지난 일이니 말을 아끼시려고 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도 시모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듣곤 모든 걸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고모님께서 저희가 시모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남편과 제가 시댁 가족들에게 결혼식 이후에도 시모와 만나고 있다는 걸 비밀로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식 전 한 번의 큰 소동이 있었으니 시댁 식구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판단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고모님께 부모님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된 남편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시모에게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시모는 제 남편인 아들을 낳고도 모성애가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시조부님 되시고 자신에게 시부모님이 되는 분들이 무섭지도 않았는지 여러 핑계를 대고 두 분께 남편을 맡기고서 춤을 추러 다녔다고 하네요. 그러다 눈이 맞은 사람과 함께 야밤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없어진 시모를 찾아다니시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고요. 매정한 시모는 도망치고 난 이후에도 집으로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해요.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으니 아버님은 궁금하지 않더라도 이제 겨우 3살배기였던 아들은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게 자식을 가진 보통 엄마들의 마음일 텐데 말이죠. 이후 아버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시모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너무 늦지 않게만 돌아온다면 모든 걸 용서해주고 가정으로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모가 아버님과 시댁 가족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기가 막혔던 일이 옆에 있던 남자가 바뀌어 있었다고 했죠. 시모가 아버님과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을 뿐인데 또 한 차례 남자가 바뀌어 있었던 거였어요. 제3자인 제가 들어도 어질어질한 상황인데 아버님께서는 그때도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며 시모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댁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들인 남편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호적에 있는 결혼관계 때문에 새 출발하기 어렵다며 아버님의 절절한 요구에도 이혼을 해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모에게 쌀 한 톨만큼의 모성애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아버님께서는 결국 이혼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자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걸 걱정하셨고 그런 이유에서 시댁 가족들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해달라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님과 시모의 이혼이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 곁에 있던 남자들이 다 떠나 힘든 상황에 있던 시모를 제가 찾게 됐던 거고, 자신을 찾아온 아들이 부모님 이혼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른다는 걸 알고는 저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관심도 사랑도 없었던 시모는 안타까운 어미 노릇을 하며 저희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당히 했더라면 아마 더 오랜 기간 저희를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도를 모르는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됐던 거죠.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자 시모는 당황하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 고모가 말한 게 전부는 아니야. 고모는 나랑 네 아빠 사이 일어난 일만 알고 있는 거야. 난 정말 널 그리워했어. 어떻게 어미가 새끼를 그리워하지 않겠어? 네 아빠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또 다른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정을 버린 건 맞지만 난 널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정 좀 해. 엄마가 거짓말한 건 잘못했다. 거짓말, 또 거짓말! 그래서 아버지가 나 가끔은 만나달라고 한 그 부탁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날 몇 번이나 찾아왔는데 당신 새끼가 그리워서 몇 번이나 보러 왔냐고! 내 아버지는 당신한테 그런 수모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나만 생각하셨어. 그래서 당신 보고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던 거고 이혼 후에도 나를 찾아와서 만나달라 부탁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지. 아니구나. 남자 새끼들 품밖에 몰랐던 거지.
내가 이 사실을 고모에게 듣고 얼마나 더럽게 느껴졌는지 알아? 당신 찾았다며 울었던 내 모습도, 당신 만졌던 이 손도, 당신 신경 썼던 내 마음도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씻길 게 없다는 걸 알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샤워를 했어. 그만큼 더럽게 느껴져서. 좀 더 일찍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았겠지만 나도 이번 주에 알게 된 사실이라 오늘 당신과 끝을 내려고 했어. 그래도 내 친모니까 좋게 알아듣게 보내려고 했고,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신발이었어. 그 신발 받고 조용히 이제 내 곁에서 떠나라고. 더는 나랑 내 아내 곁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민준아, 아니야. 너 오해하는 거야. 엄마가 정말 너 생각 많이 했었어. 그리고 엄마가 이 나이 먹고 이 형편에 어딜 가? 내가 무리해서 여기로 온 걸 너도 알고 있잖니. 우리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자. 그러면 오해가 풀릴 거야.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당신 바람났던 남자까지 만나서 얘기 다 들었는데 그놈도 당신 보고 그러더라. 태어나서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고. 남편과 자식 새끼 버리고 자신한테 와서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곳에 바람이 또 났다며? 그 인간이 아버지께 이혼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옆에 있던 남자 맞지? 당신 그 뒤로도 그 남자 말고 여럿 만났고, 당신 뒤 밟을 때마다 새로운 남자가 나오더라. 내가 그러다 중간에 포기한 거야. 역겨워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더럽다. 나 당신 다시 볼 생각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 곁 떠나. 모든 것을 인정하는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던 시몬은 그럼에도 저희에게 받는 도움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남편에게 매달리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 떠나라고. 만약 또 매달리거나 우리 곁에 맴도는 모습 보인다면 그땐 당신 산송장인 채로 제사 치르게 할 거야. 알겠어? 마지막 경고야. 분명히 말했어. 남편의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는지 시몬은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시몬을 두고 저와 남편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했어요. 저는 시모와 관련된 모든 일이 제가 시모를 찾게 된 일에서 시작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좋은 마음에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시모를 찾아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반대로 남편은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저러한 모친이 있다는 것과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좀 더 일찍이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두 사람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 시모였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모진 일을 당하기 전에 시모를 끊어낸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둘만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모의 일을 지우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시모는 또다시 저희에게 엉겨붙으려고 했어요.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접근할 수 없으니 저를 통해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했죠. 얘 정아야, 연락 받아줘서 고맙다. 너는 나랑 말이 통할 것 같아서. 너 내가 민준이한테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지 알지? 그러니까 네가 잘 말해서 설득 좀 시켜줘. 응? 저기요, 날 되게 우습게 봤나 봐요. 내가 성격이 없어서 그쪽 눈치 보고 하라는 거 다 한 줄 알아요? 나도 내 남편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내 남편 친모니까 내가 참고 숙였던 거라고. 근데 무슨 말이 잘 통해? 내가 당신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아직 우리한테 빨대 꽂을 수 있는 줄 아나 본데 당신 이제 빨대 꽂으려 하다간 그거 부러진다? 알겠어? 그리고 그 입, 거짓말만 늘어놓는 그 주둥아리도 같이 부서질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조잘거리지 말고 내 남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곁에서 사라져. 아니면 진짜 어디 한 군데 부러질 준비해야 될 거야. 알겠어?
그 뒤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시모는 곧바로 그 동네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동네를 돌아다닐 때면 가끔 거리에서 마주치게 됐죠. 그때마다 시모는 아련한 눈빛을 보이며 혹시나 하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에게 치를 떨었던 남편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짚곤 던지거나 휘두르는 척을 하며 겁을 줬죠. 그럼 시모는 겁을 먹고 불이 나게 도망가곤 했어요. 그런 행동을 여러 차례 하고 나서야 시모는 이사를 간 듯 보였습니다. 그 뒤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 늙고 형편없는 몸으로 남자를 꼬신 상황이 아니라면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제가 굳이 이곳에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된 건 시모가 이곳 사연을 자주 듣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시모 열불 좀 터지라고 보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자기 욕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어머님, 저희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테니 평생 후회하시고 반성하시면서 사세요. 그럼 다른 분들께 저희 시모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소문을 다 낸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